지금부터 제9대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잠깐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 이종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긴 하지만 사위도 보고 진행도 해야 되는, 제가 절대 제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된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는 우리 대학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하기 위해 교원 12명, 직원 2명, 조교 1명, 재학생 2명, 졸업생 1명, 외부인사 1명, 총 19명으로 2025년 9월 1일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의 지명에 의해 간사가 선출되었으며,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11월 19일로 선거일을 결정한 후 규정에 따라 10월 30일에 공고하였습니다. 9월 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서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계획을 확정하였고, 10월 29일 제3차 회의를 통해 공통질의문항, 선거 벽보에 관한 사항, 공개토론회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공통질의문항의 내용은 총장 선출 규정 제11조 2항에 따라서 교수회, 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학생회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 선거인 집단의 질의 내용을 취합한 후에 총취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들은 메신저 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결정해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선거 공고에 따라서 11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있었고, 미술교육과 장지성 교수와 초등교육과 박정필 교수 두 분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에 따라 장지성 교수가 기호 1번, 박종필 교수가 기호 2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11월 19일 수요일 08시부터 12시 사이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선거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우리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두 분 지원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장지성 교수님. 잠깐 단상 위로 좀 올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박종필 교수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앞서서 잠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두 분이 악수하면서 한번 또. 그럼 지금부터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지원자의 합동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자별 발표 시간은 각 10분이고 제한시간 종료 1분 전 타종을 실시하고 종료 경과 5초 후에는 타종과 함께 발표를 종료시키겠습니다. 우리 대학 발전과 향후 비전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먼저 기호 1번 장지성 후보께서 합동 연설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기호 1번 장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이라는 비전으로 제가 꿈꾸는 우리 대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교육대학교의 튼튼한 미래를 준비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총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배웠던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네, 간혹 왜 어려운 시기에 총장에 나서게 되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답변 잘 못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총장이 되어 학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말이 저한테는 너무 또 부담되기도 하고 또 상대편한테 또 이빨한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교무처장 부탁할 때도 무척 망설였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 직을 맡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내가 20여 년 동안 이 대학을 통해서 잘 살았다. 학생 지도하고 내 공부하면서 역량도 키우고 월급 받아서 아이들 대학도 잘 보내고 전주에 정착해서 잘 살았다. 그래서 내가 대학생활 20여 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제가 학교에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장 후보로 나가는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교무처장 하면서 제 자랑 같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2년 반 동안 꼬박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교무처 일반 업무 외에 대학 평가, 교육과정 개편, 교원 인사, 또 학내 여러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갈등들의 조정, 또 계속 밀려오는 교육사업 하면서 살짝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총장이라면 이런 것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욕심이 커졌습니다. 우리 대학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생각이 커졌습니다. 저는 이 시기 우리 대학에서 대학 요 시기가 매우 험한 시기이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100년 역사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수한 초등교원 양성대학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그 전통 위에 어떤 풍파라도 휩쓸리지 않는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우리 대학교의 비전은 작지만 강한 대학,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혁신 플랫폼입니다. 비전을 세우는데 꽤 많은 시간 고심했습니다. 짧은 한 문장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 대학의 미래를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 수, 학생 수, 심지어 공간까지도 전국 교대 중에 제일 작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은 교육, 연구, 행정 모든 부분에서 강해야 하고 또 강해지면서 더욱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 축소, 구조 개편 압력,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도 이겨내고 발전해서 코어가 튼튼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시간 좀 빼주시죠.
첫째, 교육혁신을 주도할 미래형 초등교사 양성. 둘째, 지역상생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적 교육 공동체 구축. 셋째,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 연구 시스템 구축. 넷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실현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한 직면 과제가 있습니다. 시급히 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입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입학 정원 축소, 임용률 저하, 거점 대학의 통합 논의와 대학 구조 개편의 압력,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 환경의 급변하는 변화, 그리고 작은 대학으로서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재정, 행정, 운영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 네 가지 도전은 우리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입학 정원 축소와 임용률 저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임용중심 진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임용지원센터를 세워 모의고사, 멘토링, 논술 지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년별 임용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학과의 교직 과목 내에 임용 관련 필수 학습 요소가 강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의 진로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대학을 이탈하는 학생들을 막아보겠습니다. 전문 교육대학원을 체제로 전환해서 대학원 입학생 수를 늘려보겠습니다. 대학 구조 개편 압력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고도하여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존재의 불가결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 정책적 변화에 따른 구조 개편에 대비해 위기 관리를 위한 TF를 설치하고 데이터 기반 대응 체제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B, 늘봄, 평생교육, 교사연수를 고도하여 대학의 역량을 늘리고 확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AR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AR 디지털 기반 교육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러닝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AI 학습 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서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맞춤형 AI 교육 확대와 초중고 학생 AI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상약화와 행정상의 어려움은 먼저 대학평가, 국립대 육성사업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와 사업에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교육대학교의 평가가 상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행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화로 작은 대학이지만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기부나 수익사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작지만 단단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주 교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핵심 공약으로 여기 PPT에는 교육 연구 분야, 교육 전문대학원 분야, 스마트 행정 분야, AI 디지털 교육 분야, 캠퍼스 환경 분야, 그다음에 교수, 직원, 학생의 복지후생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연구 지원 강화 부분에서는 학술활동 지원 확대, 연구 친화적 인프라 조성, 연구 행정 지원 혁신, 산학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을 실천 중심 융합형 교육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학과 융합형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 파견제도 등을 추진하고 해외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캠퍼스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운동장 상시 개방, 풋살장 실내 경기장화, 열린 정원, 학생 라운지, 복합형
네, 휴게 공간 등을 캠퍼스에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에 관련된 겁니다. 네, 매진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학가족 여러분, 저는 전주교육대학의 100년의 전통을 지켜온 정신 위에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과 성장의 기회를, 교직원에게는 신뢰와 자부심을, 지역사회에는 함께하는 교육의 힘을 전하겠습니다. 투명한 소통, 공정한 리더십,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또 모두가 행복한 전주 교육대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박종필 교수님의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초등교육과 박종필입니다. 예, 장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네, 제가 좀 두 가지 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집, 저희가 딸만 둘인데요. 저희 집 애들이 저보고 항상 그러거든요. 아빠는 사진 찍을 때 웃으면 안 된다고. 눈이 안 보입니다. 첫 번째 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평소는 잘 안 하는데, 예, 교육행정 교사교육 전문가라는 조금 타이틀을 넣었습니다. 장 교수님과 조금 차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일들을 보면은 뭐 학교에서도 다양한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과 관련된 양성기관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국립대학 육성사업 이런 부분들에 제가 참여하면서 어떻든 행정 분야에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썼던 이 논문과 보고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우리 학교 교사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교사 양성 부분은,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학생들을 거의 10여 년 이상 계속 논술 지도를 4학년들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교사교육 전문가라는 말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전공자로서의 어떤 지식과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이끌어갈 교사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만들어보자라고 메인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원칙, 투명, 함께를 넣었습니다. 원칙이 없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원칙이 있고 명확한 원칙에 근거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그래서 저부터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문구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총장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 믿고 함께하는 이런 이제 학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구성원 모두, 뭐 교수님들, 직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학생들 모두가 원하는 그런 학교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 공약을 묶어봤는데 좀 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학생입니다. 저는 어떻든 선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부터 넣었습니다. 예, 얘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학에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우리 교수님들의 학교의 문제입니다. 자체 모의고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왜 필요하냐? 아이들은 교환을 해요. 다른 학교에 자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니네 거 주면 우리 거 주겠다,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자체 모의고사를 필요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쪽이 경기도, 충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북
경기도 충남 순으로 나왔었는데 지역 맞춤형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학생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예, 전북 선생님들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 선생님들 섭외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교수님들의 인맥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학생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습지원센터 설치 넣었습니다. 저 센터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교사화법, 글쓰기, 문술, 그다음에 문식성 교육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학습지원센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 하나 넣습니다. 그다음에 교양 과목은 좀 이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 시기, 우리 실습을 보내는 실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습은 함께하는 실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 시기를 4학년 같은 경우는 4월 달로, 3학년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달로 옮겨와야 됩니다. 실습과 동시에 종강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실습, 배우는 실습, 성찰하는 실습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 된다고 하면은 저는 실습 교사제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실습 학교가 아니라 실습 학교에 보내게 되면 실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 능력 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그분들한테 보내는 실습 지도 교사제가 필요하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실습 지도 교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해외 연수 이건 다 똑같은 얘기고요. 동아리 활동 조금 더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도와는 아닙니다만 댄스 동아리 활동하는데 댄스 동아리 동아리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선생님들입니다. 제일 분량은 작습니다. 그래서 직원 선생님들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겠는데 인사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군산부설초 왔다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학교에서 군산부설초 가면 그런 말씀을 한대요.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해서 군산부설초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선생님들 권리입니다. 저는 학생들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는 행사해야 된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대체 의무제도 유연근무제 누구나 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복지 부분입니다. 비슷하고요. 우리 교수 휴게실이 있는데 직원 휴게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장 취임 관련 예산 제가 살펴보니까 3천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3천만 원 제가 안 쓰고 총장실 리모델링 안 하고 직원 복지비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집 같으면 4년마다 3천 들여서 리모델링 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양이 좀 작습니다. 발전 계획서 보게 되면 저는 9쪽 10쪽인데 장 교수님은 30쪽이 넘어갑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교수님들입니다. 생애 단계별 역량 강화 이거는 평가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난번 신규 교수님 상대로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신규 교수님만 아니라 조교수 그러니까 승진할 때 부교수 정교수 승진할 때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우리 학교 평가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 우리 필요합니다. 제가 제일 생각하는 우리 학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연학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에 많은 학생들을 유치해서 교연학 비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전문대학원은 유치하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사 파견까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43명인가 47명인가를 서울교대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원대는 17명 보내는데 이것은 우리 신규 학생들 발령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육전문대학원 설치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파견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수원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교육연수원 전국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 자랑해야 됩니다. 서울대보다 더 빨리 생겼습니다. 교육대학 교원 연수원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홍보하고 이 연수원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되시던 이번 교육감 내년에도 교육감 우리랑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직무연수, 자격연수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양교육과정 월요일날 여기 컴과 교수님 계시는데 AI 인재 육성 방안 발표했습니다.
우리 그 방법이 되더라도 우리는 과목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양을 1, 2, 3 영역으로 나눠서 1 영역은 2에서 4학점으로 해서 우리 정책 과목으로 바꾸면 되고요. 영역 2는 4에서 8학점에서 교수님 누구나 과목 개설할 수 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가는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똑같은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단 강화하고 외부 연구비 지원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년 안식년 우리 연구교수님들 부담되는데 안식년형 연구교수도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논문 부담 없이 진짜 1년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요. 부솔처 그다음에 지금 또 이 조교수 선생님들 계신데 지금 우리 400%입니다. 800% 쓰면은 부교수 승진할 때 조기 정년 보장하는 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교수 관련 학과 권한 확대하겠습니다. 총장 면접은 하되 총장은 임용한다 안 한다 이것만 결정하게 학과에서 내부 심사위원들 선정하게 권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교수의 소집 요청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명문화하겠습니다. 예, 요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복합교육연수원 지금 우리 기숙사 남습니다. 새 건물 지으면 거기다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수동을 설립하고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을 위한 두 분 지원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을 이렇게 열정적이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정해진 10분 안에 말씀하시기가 너무 부족한가 봐요, 시간이. 앞으로 15분으로 늘려야 될 거예요, 다음 선거부터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정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각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이 우리 규정에 따르자면 너무 짧아요.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오늘 한꺼번에 합동 연설회를 먼저 하고 이어서 이제 공개 토론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중추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딱 한 글자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잘 검토해서 충분히 선거 운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담입니다. 그럼 잠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공개 토론회와 상호 질문을 위한 자리 정돈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잠깐 10분쯤 쉬시면서 간단히 뭐 다과도 드시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10분 후에 장소 정리해서 공개 토론회 상호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